대통령 실장 임태희 후보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예, 중앙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좋습니다. 어제 유불리 따지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기자회견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불만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경선에 임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점이 잘못되고 어느 점이 불만입니까? 우선 그거부터. 우선 잘못된 것은 경선은 본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또 그럴 후보를 뽑는 거고, 그런 그 과정에 많은 이 국민들이 좀 참여하게 하고 예. 관심 갖게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지지세를 확장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경선은 그러지 못하도록 이 노를 만들고 있다 네. 하는 점에서 잘못된 거고, 불만은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임태희 안을 냈고, 절충안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선에 당원과 대의원으로 우선 1, 2등을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선거인단, 그리고 여론조사로 결선을 치자. 예. 그렇게 해서 실제 비박 3인과 지금 박 대표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를 절충한 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예. 그리고 비박 3인도 이제 원탁회의를 열어서 논의하자. 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 그 경선 시기를 올림픽 이후로 미뤄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뒤집혔죠. 근데 그것도 제가 어디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경선보다 경선이 올림픽 보다도 덜 중요하단 말인가요? 이런 지적에 그냥 하루아침에 입장에 맡겨가지고 덜 중요하단 말인가요? 라고 예. 박근혜 전 대표가 얘기했대요. 그렇게 어디 보도가 된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차를 보고 저는 어떻게 당이 논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방성, 예. 비민주성, 그리고 게다가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경선하고 국민 관심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하는 룰 그대로 가고 예. 불만 투성이이신데 그렇습니다. 잘못 투성이이고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들었고 그런데 왜 그러나 경선에 참여한다입니까? 이제는 거기입니다. 이제 이 상황은 더 이상 국민들께 당내에서 이 다툼으로 해서 정말 이 당에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 국민들께 계속 알려지는 건 좋지 않겠다. 예.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해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제 개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룰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을 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는데 그럼 좋다. 정면 돌파 그대로 하겠다. 하고 저는 이제 입장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발등과 분란의 모습 그만 보이자. 그게 제일 큰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면 예. 돌파하겠다. 그렇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표 측 이른바 현재 당 지도부에서 좀 아까 표현하시던 데는 당내의 넓은 공감대가 적어도 경선 시기만큼은 더 주자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그냥 그대로 가자 예. 라고 하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규정이고 원칙이다. 또 약속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렇게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봅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냥 하려고 하는 거다? 예.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에는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나오는 거를 봐서 지금 경선 시기 늦추고 네. 완전 국민 경선 같은 걸 해도 박근혜 의원이 후보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들 분석하는데 예.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이렇게 발생할 거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 거 아닌가. 예컨대 어떤 변수 같은 게 터질 수 있을까요? 이제 논의가 당내에서 많은 토의가 있게 되고 예. 또 이제 올림픽 이후에 치러지게 되면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야권도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진행이 될 테고 그런 과정에서 야권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걸로 좀 봅니다. 예. 그럼 항상 저희가 이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예.
항상 앞서가는 후보는 선거를 조용히 치르기 바라고, 맞아요. 예, 따라가는 사람들은 요란하게 하려고. 예, 선거를 그렇게 치르기 바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가는 이 선거가, 앞서가는 후보가 조용히 치러서 굳히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부자 몸조심 뭐 이런. 뭐 이를테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가운데 이른바 소통,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현재 자생당 내에 특히 박근혜 전 대표 너무 불통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저도 그 부분은 참 걱정입니다. 예, 특히 이번 경선 룰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저도 황우래 대표도 만나고 예. 또 김수환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찾아뵙고 그래서 제가 낸 임태희 안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는 특히 시기를 뒤로 미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내 원로 중진들께서 모이셔서 예. 당 대표, 당 사무총장이 이제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예. 왜냐하면 지난 2010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예. 국가적 행사인 지방선거에 일정을 조정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은 당내에서 토의가 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시기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지침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보통 회의하다가 안 되면 시간을 두고 또 고민해보고 이러는데 한 번 더 회의하고 그러죠? 그냥 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해가지고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 보고는 경선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시간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되겠구나. 진전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더 논의해봐야 변화는 없겠구나. 이거는 예. 그냥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대로 간다라고 굳히고 정면 돌파하자. 그렇습니다. 자, 본인은 그렇게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경선주자들도 그렇게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촉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정말 연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당 지도 그리고 만약에 지침이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라면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 변화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지금이라도 달라져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까 하신 말씀은 안 달라질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안 달라질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예. 정말 이 연말의 대선 승리에 어떻게든 이번 경선을 통해서 좀 그런 지세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여기 바꾸는 게 저는 우선이래요. 그쪽에 대한 촉구고요. 예. 뭐 지금 소위 비박 3인방 이재호, 정몽준, 김문수 세 분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세 분들은 그럼 후보 등록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요. 그건 본인의 선택에 맡겨요. 비박 3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경선 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선 참여 안 한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 때문에 아마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언론에서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함께 가서 연말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정권의 수임을 맡아라 하고 선택하시게끔 하는 분위기를 당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태희 후보께서는 본인이 정면 돌파를 결심하면서 나머지 분들도 불만이 많겠지만 그러나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저는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결과적으로는 참여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분들도 이 정권 재창출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죠. 함께 해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그 중에 뭐 일부 한두 분은 탈당까지도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거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좀 아픈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예컨대 뭐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은 참여 안 하도 그래도 임태희 후보도 있고
뭐 곧 선언한다는 뭐 김태호 후보, 그다음 뭐 이미 선언한 그 안상수 전 시장, 뭐 이런 분들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도 모양새는 갖춘단 말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혹시 임태희 후보도 청와대에서 파견한 이번 경선의 일종의 흥행 불쏘시개, 뭐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어떤 구색 맞추기 위해서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제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나오고 저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우리가 정말 연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예. 하는 저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된다는 말은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죠. 예.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내에서 철저하게 좀 이 경선에 임할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경선의 과정에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하게 우리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 정권 재창출 못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가서 그냥 하나마나한 경선이다. 만약에 이런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시면 저는 정권 재창출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선에 임했습니다, 이제. 예. 그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 구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앞서 있는 후보니까 박근혜 대 임태희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박근혜 대 임태희의 구도는 어떤 구도입니까?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예를 들면. 저는 기성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정치의 특징은 무엇이고, 임태희 후보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성정치는 세력정치고 또 세몰이하는 예. 그러니까 골목형 세몰이 정치라면 새로운 정치는 광장형 저는 경쟁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골목형 세몰이 정치 대 광장형 경쟁 정치. 예. 경쟁 정치가 뭐죠? 경쟁하는 거죠. 아, 예. 광장에서 경쟁한다. 그렇죠. 골목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조금 좀 용어를 예. 제가 질문하시니까 얼른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예, 대비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게 정신이 그대로 가려면 정말 완전 국민 경선 이런 식으로 국민 참여가 늘어나야 가능할 텐데요. 저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그 경선 룰을 경선 시기도 그렇고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도록 하면서 선거를 치를까 예. 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가 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예. 이런 정말 심정을 느낍니다.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국민 관심 안 끌게?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뒤로 늦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진 의원님들이나 당내에서 의원들이 이의를 다하는 의원들 거의 못 봤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중진회의에서 결론도 이 문제는 일리가 있으니까 검토하자, 좀 검토하자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도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토론 한 번 없이 이게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아보니까 이제 좀 아마 그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 경선이 올림픽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의 숨긴 뜻은 예. 좀 아까 임태희 후보가 말씀하신 바로는 예. 국민의 관심 가급적 안 모이면 좋겠어요. 이거란 말입니까? 국민의 관심을 안 모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올림픽에 국민의 관심이 모이더라도 예. 이게 당신한테 더 중요했겠죠. 아, 본인한테 예. 그게 같은 말 아닙니까? 국민의 관심이 새누리당 경선에 별로 안 모여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칙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말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이건 예비니까 그 다음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셨는데
그것도 뭐 일정을 1박 3일 정도 아주 짧게 갔다 오셨다고 들었고, 예. 그 가서 김무성 전 의원 및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지금 배낭여행 중인데 그분들을 만나보셨다고요. 왜 갑자기 미국까지 1박 3일로 짧게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당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원래 당은 어떤 그 흐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이 있고 또 그걸 또 중재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반대하는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중재자도 예, 그 어떤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김무성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그러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당이 제대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정말 진심으로 그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한때 친박계의 좌장이었다가 지금은 관계가 좀 애매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계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떻든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그 공천, 그러니까 정말 불공정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그 공천의 결과를 보고 이 당 정체를 위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를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취지는 정말 당이 이 역량을 최대한으로 당을 모아서 연말에 정권 재창출하는데 정말 함께 가자 하는 뜻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이 지금처럼 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신성이라는 결단을 내린 건 아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좀 나서 주시라.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 부탁을 잘 하겠습니다. 갔더니 뭐라던가요? 뭐 함께 같이 고민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아직은 김무성 전 의원의 무슨 발언이나 뭐나 나온 건 없네요. 아직 지금 귀국을 안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이제 이 당에서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시기가 확정짓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함께 걱정하던 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국하면 뭔가 역할을 하리라. 근데 뭐 이제 시기도 지나가 버렸어요. 경선 물을 거 관련해서 본다면. 그렇게 됐죠. 그럼 뭐 별로 할 역할도 없네. 그래서 참 이게 이 앞을 생각하면 제가 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일방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지금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가장 앞서간 후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이걸 빗대서인지 이명 후보께서도 문재인 의원이 부상하면 대통령 실장 대 대통령 실장의 구도 이런 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그 사무실에서 아마 일하는 그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바는 아니고요. 저는 그 사무실에서 우리 그 직원들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연초부터 문재인 후보가 그 야당의 후보로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저도 이 나름대로 출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실장 대 실장의 구도를 그리신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연말에 그 대선 선거 이 구도는 지금의 정권 재창출이 지금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해내느냐 아니면 10년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이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그러한 어떤 어떤 정치 상황으로 정권이 교체되느냐 노무현식 정치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구도가 금년 연말에 이 대선의 어떤 기본 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이 그동안에 이를 보면은 그 출마 선언문하고 최근 발언을 보면은 아주 그런 데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이 의중을 가지고 저는 발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대결 구도로 보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권 층대 보통 사람들의 대결하는 거,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하는 거, 성장과 복지의 대결하는 거,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결들, 또 중앙대, 지방,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전쟁 세력들, 평화 세력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이분법적 사고야말로 그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당시와 같은 구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분열로 몰아넣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지금 그 사고다. 이 분열적 사고는. 그래서 이런 좀 그 사고를 가진 이런 분들한테는 안 되겠다. 몰아넣을 수 없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 임태희의 구도가 되면 예. 그게 바로 노무현식 정치 대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 구도 사이의 싸움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임태희식 정치는 그런 대결의 구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지역 그 대결부터 이 통합의 대통합의 이런 그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치를 펼치다. 그렇습니다. 뭐 경선 관련 또 대선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 듣고 최근에 지난 2009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그 접촉 과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발언하신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거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 비밀 회동을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 겁니까? 당시 노동부 장관 시절인데. 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가신 거죠. 예,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략 만나는 시기와 장소까지 결정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됐습니까? 정상회담이 그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의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 조치, 또 그거에 상응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이제 그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뭐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또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문제를 보다 정례화하든가, 또 좀 그 우리가 확대하는 문제, 또 국군 포로와 이 납북자들에 대한 이 생사 확인이라든가, 또 서신 교환이라든가, 뭐 저희는 요청을 고향 방문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좀 협의 기구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회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장소 문제가 굉장히 그 쟁점이 있었습니다. 장소 문제가 두 번 평양에서 했으니까 서울에서 하자는 게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서울을 방문해서 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우리가 지정하는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남북 간의 그 신뢰하고 지속적 대화가 가능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가지 못하고 의견 접근이 상당히 된 상태에서 접근된 의견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서울이었습니까? 그거는 좀 무슨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통일부와 통전부 그 수장들의 만남에서 최종 마무리 짓자 이렇게 놓고 이제 그때까지 의견이 있는 거는 의견이 일생 건 일생대로 또 서로 일치되지 않은 건 일치되지 않은 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거죠. 합의가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왜 틀어졌습니까? 통일부 장관하고 통전부장이 못 만났나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바로 장관 회의로 가지 않고 그 실무회의를 열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 처음 물꼬를 트신 분인데 복을 못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담당 부서가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셨으니까. 그래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넘기고 나서는 저는 손을 뗀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물꼬는 터놓으셨는데 실무회의, 그다음 통일부 장관 대 통전부장 사이의 그 합의 여기까지는 못 갔다. 그럼 결국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 조사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아끼시려고 안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를 이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들은 지금 할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세월이 지나야 나중에 좀 입을 여실 것 같은 그런 2009년 10월에 빌리터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 활동을.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 함께 만났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